가면을 쓰고 울고 웃고 그림을 그리는 가면을 쓴 화가. 과연 이 남자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주인공 에두아르는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그림을 배웠고 또 그림의 천재성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사업가이며 파리의 유지인 아버지는 그에게 항상 사업가로서의 자질을 갖출 것을 강요합니다. 에두아르는 그런 아버지를 꼰대라며 싫어했고 성인이 되자 도피하듯 군대에 입대해버립니다. 세계는 1차 세계대전 중이며 프랑스도 독일과 전쟁 중이었지만 틈틈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그걸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종전을 앞둔 어느 날 상부에서 전투 중단 지시가 내려오는데요. 전쟁을 좋아하는 프라델 중위는 명령을 어기고 정찰을 보냅니다. Mission de reconnaissance. Lieutenant, les Allemands, il faut que nous ils attendent la fin. 정찰병이 총에 맞고 쓰러지자 양 진영에는 호송이 오가고 백병전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에두아르와 친한 마야르가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채게 됩니다. 프라델은 마야르마저 죽이려 하지만 공습으로 인해 위기를 모면하죠. 하지만 땅속에 묻혀버리고 마는데요. 에두아르가 그를 구해줍니다. 그런데 그만 날아온 포탄의 직격으로 얼굴을 맞아버리고 맙니다. 얼굴을 심하게 다친 에두아르는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마야르도 보호자로 동행을 하게 되죠. 전쟁통에 제대로 된 치료는 없었고 간신히 지혈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마야르는 간호사 몰래 몰핀을 주사합니다. 마야르의 눈을 돌리는 에두아르. 자신의 얼굴 상태를 확인하자 에두아르는 혼절합니다. 그리고 마야르는 다시 몰핀을 놓아 잠재워 버리죠. 에두아르의 상태가 호전되자 마야르는 이제 집으로 가자고 하는데요. 에두아르는 꼰대가 기다리고 있는 집에, 더군다나 이 상태로는 돌아가기가 싫었습니다. 에두아르는 자신과 가족이 없는 전사자의 신원을 바꿔치기 해달라고 하는데요. 마야르는 자신을 구해준 에두아르의 청을 무시할 수 없었죠. 행정실의 차트를 뒤져 한 전사자와 신원을 맞바꿔 놓고 에두아르의 집에는 죽었다는 편지와 유품도 보내놓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에두아르를 먼저 밖으로 보내놓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제 제대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그때 프라델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에두아르의 누나가 묘지에 참배를 하고 싶다며 찾아와 있었던 거죠. 프라델은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는 마야르에게 에두아르를 대신할 시신을 찾아오면 에두아르의 일을 덮어주겠다며 공동묘지로 보냅니다. 여자의 요청에 시신을 먼저 확인해 보는데요. 글쎄, 흑인 병사의 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라델은 여자에게 시신을 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하고 위기는 넘기게 되죠. 마야르는 파리의 낡은 주택을 구해 에두아르를 데리고 와 둘이 살게 됩니다. 하지만 에두아르의 통증이 계속되었는데요. 마야르는 몰핀을 구할 돈은 없고 어쩔 수 없이 장애를 입고 제대한 병사들에게 지급된 몰핀을 뺏어오게 됩니다. 마야르는 에두아르가 다시 그림을 그렸으면 하는데요. 에두아르는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았죠. 그런데
에두아르의 일을 도우며 친해진 이웃집 소녀. 소녀의 연민에 에두아르는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렸고 때마침 정부에서 추진하는 추모비 사업에 참여하려 합니다. 일에서 돌아온 마야르는 에두아르의 변화되고 활기찬 모습에 힘이 납니다. 에두아르는 추모비 사업에 참여할 일도 얘기를 해주는데요. 마야르는 그림을 그려주는 것뿐이 아니라 동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하지만 에두아르는 그림만 그려주고 돈을 받고 튀자고 말합니다. 사기를 치겠다는 얘기에 마야르는 동의할 수 없었죠. 자신은 지난 6개월을 힘들게 보내왔는데 하겠다는 일이 고작 황당한 사기라니 말이죠. 둘은 언성을 높이다가 급기야 몸싸움으로까지 번지는데요. 몸싸움 중 에두아르의 가면이 짓눌렸고 에두아르는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한편 괴팍하고 협상에 능한 프라델 중위는 전역 후 정부에서 지원하는 군인 공동묘지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값싼 중국인 인부들이 시신을 뒤바꿔 놓는 일도 있었지만 그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검열을 나온 관료들도 돈으로 매수하면 그만이었죠. 그런데 프라델의 사업에 불만을 가진 회장이란 사람이 찾아오는데요. 그 회장이 바로 에두아르의 아버지였죠.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된 것일까요? 에두아르가 짐을 싸서 떠나고 홀로 남겨진 마야르는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데요. 그에게서 몰핀을 빼앗겼던 전역자들이 몰려옵니다. 마야르는 흠씬 두들겨 맞게 되죠. 만신창이가 된 마야르. 아르바이트도 망치고 숨겨두었던 몰핀이라도 되팔려고 찾아보는데요. 몰핀이 있어야 될 자리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앞집 창문으로 누군가 엿보고 있었습니다. 마야르는 범인인가 싶어 찾아가 보았는데 에두아르가 소녀의 집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희망도 없는 마야르는 에두아르에게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자고 하죠. 그림을 오려 붙여 전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아 챙기는 것이죠. 그런데 에두아르의 집에서는 에두아르를 끝까지 챙겨주었던 마야르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의 누나가 찾아온 것이죠. 그곳에서 마야르는 그 집의 사위가 된 프라델을 만나게 되죠. 거기다가 기념비 사업의 최대 투자자가 바로 에두아르의 아버지입니다. 눈먼 돈을 받아들고 외국으로 나가자는 두 사람. 그 바람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전쟁 후 남겨진 사람들의 복잡하고 거짓된 세상. 그 세상에 사기를 치려는 두 남자. 가면 속에 가려진 천재 화가 맨 오브 마스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쌈PD였습니다.